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하는 주식 채널. 안녕하세요, 탱기소TV입니다. 오늘 주말이죠.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 먼저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제테마라는 종목이에요. 탐방도 다녀왔고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늦어져서 많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약 10% 정도 뭐 오르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참고를 하시고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옥타버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좀 남아 있는지, 또 옥타버 펀드가 지금 어떤 펀드인지, 뭐 국부 펀드다, 정부 싱가포르 정부 펀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사실 국내에서 이게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또 옥타버 펀드라는 회사가 그렇게 뭐 엄청난 업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그런 이제 물어봐서 참고도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상장 당시에 공모가 32,000원에 상장했고요. 시총이 상장 당시에 이제 32,000원이면 시총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상장 당시 이제 매출 총액이 주식을 팔아서 이제 남은 거죠.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4,900억이에요.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요걸로 이제 항목이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뭐 임상비용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항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돈을 쓰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때가 상장 당시 21년인가요? 뭐 그때고요.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화로 2,163억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거의 한 절반 정도 더 쓴 거죠. 여태까지 임상비용이라든가 허셉튼 취소됐을 때 또 여러 가지 행사 비용들, 또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 프레스티지 그 IDC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다가 그 R&D 개발 센터도 이제 지었는데 그런 비용을 다 여기서 쓴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박선 회장이나 이제 김진우 대표 같은 경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옥타버 펀드라는 이런 이제 그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쩐주잖아요. 그 쩐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서만 그 적게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절반 정도, 아직 2,163억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지금 어쨌든 허셉틴이 완료된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유럽 판매사 같은 경우는 어딘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계약했던 알보젠이라든가 먼디파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허가난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이 허셉틴 같은 경우는 쓸 돈보다 이제 벌어들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초점을 맞추고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번 실패를 맛보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 같은 경우나 다시 유럽에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유럽에 삼성 끝나고 심사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처음 진출할 때보다 그런 이제 오차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최고 큰 건 이제 PBP 1510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원화로 현재 상반기 이번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2,163억 정도가 남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여태까지 그렇게 써서 이제 절반 정도 쓴 건데 4년 정도는 더 버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버텨온 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10월 3일 영상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미국에서 일상 진행 중이고 현재 17명에게 투여했는데 내년에 이제 일상 마치고 나서는 8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임상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요. 국가별마다 당연히 임상 비용이 차이가 많이 큽니다. 미국이 제일 비싸서 환자 한 명당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비용 그 의사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제일 시장 큰 회사기 때문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임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유럽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백인 대상으로 또 임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많이 데이터가 좀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FDA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인으로 하는 게 가장 FDA에서 신뢰성을 쌓을 수 있고 빠르게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IR 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무조건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한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이제 13명이잖아요. 예, 그 일상에서는. 그래서 13억 든다고 치고 이상에서 이제 80억 든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뭐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이제 100억 정도 더 든다고 치면은 아직 2,100억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뭐 요 임상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지금 삼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나갔고 요 이제 금액 안에서는 2,100억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직원들 뭐 인건비라든가 뭐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여태까지 써와서 지금 2,100억이 남았다라고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따가 또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옥타버 펀드에서 전환사채로 455억인가를 투자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옥타버 펀드가 이 프레스티지 그룹에 굉장히 좀 신뢰를 하고 있다,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타버 펀드에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정부 펀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테마섹 우리 그 저희 셀트리온 투자했었던 테마섹 같은 경우는 이 싱가포르 정부 펀드가 맞아요. 근데 이 옥타버 펀드 같은 경우는 주소 자체가 테마섹 거리에 있습니다. 테마섹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도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는데 싱가포르 뭐 이 국부 펀드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근거를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여태까지 저도 계속 그런 게 언급이 돼서 찾아봤는데 여태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옥타버 펀드는 부동산,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기술 및 혁신,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 쪽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옥타버 펀드가 이제 테마스에게 그런 산하에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테마스 홈페이지 가서도 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IR 때 좀 질문도 추가적으로 해보겠지만 그때도 특히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때 정신이 없었던 때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한번 제가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기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옥타브 펀드가 한 2014년인가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다 비상장입니다. 뭐 거의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최초로 이제 상장한 회사예요. 외국에 상장한 거죠. 이 옥타바 펀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의미가 있는 회사인 거죠. 본인들의 그 레퍼런스에 거의 상당히 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큰 회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옥타브 펀드 이번에 좀 문제점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챗GPT한테 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도덕적 논란이나 뭐 윤리적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구글링이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옥타버 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정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 펀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사모 펀드인데 상당히 이 프레스티지 그룹이 먼저 이제 상장을 했고 상장 당시에도 PBP 1510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주가가 상장 이후에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트주뉴가 이제 빠꾸를 당하면서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지분을 늘리는 그런 이제 신뢰가 굉장히 두텁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다. 단순히 뭐 이렇게 엑시트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타버 펀드는 주가 하락에 지분 추가 매입을 한 이력이 있는데 뉴스 기사를 따온 거예요. 팍스경제TV 뉴스에서 9월 28일인데 좀 2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EMA 허가 자진 철회라는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회사를 향한 응원과 채찍질, 지분 확대를 하기 때문에 회사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EMA 허가 승인 이슈 하나만으로 이 본질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되는 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본인들은 더 샀죠. 그래서 이후에 산 게 거의 한 97억 정도 됩니다. 예, 97억 정도 되고요. 23년 1월 딜사이트의 기사 내용을 참고를 했고요. 장내 매수를 한 것만 97억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주신 것 중에 이제 증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펀드 자금이면 증자가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떡하냐? 장내 매수한 겁니다. 떨어졌을 때 지분을 더 늘렸죠. 예, 그리고 로직스에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455억을 추가로 투자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 그룹에 대한 그런 믿음과 성장성에 대한 확신 이런 거는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흔들린다 하시면 옥타바 펀드를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옥타바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라던가 이 프레스티지 그룹의 상세하게 대주주로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펀드를 좀 믿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여기도 최초의 옥타버 펀드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최초로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모펀드들은 아시죠? 상장하면 엑시트하는 게 일이에요. 우리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들 보시면 또 다른데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VC들도 다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다른데 또 재투자를 해야 그게 또 돈이 돌고 돌아서 자기네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
아파트로 따지면 분양회사는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설회사들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그 맞는 이제 담당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엑시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옥타버 펀드와 비슷한 그런 가격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여기 평단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상장 당시보다는 현장에 좀 낮을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만원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대략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공모가 32,000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이 바이오 시뮬러 두 개로 그 셀트리온과 비교해서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허가난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밸류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레스티지 지분 구조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보다 파마를 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로직스가 올라가면 파마도 수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로직스가 돈을 벌면 파마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모든 것들은 파마에 몰려 있어요. 결국에는 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로직스가 올라가더라도 대략적으로 주가 추이를 보면 파마가 로직스 대비해서 시총이 2배 정도 됩니다. 로직스가 시총이 4,500 정도면 파마가 이제 9천억 정도를 따라가고 뭐 그런 이제 형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직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500억인가 그런데 파마가 9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직스가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파마가 좀 오르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로직스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대로 좋은데, 파마의 그런 호재들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로직스가 나중에 그걸 온전히 받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총 차이는 지금 2배지만 로직스가 호재를 받는 거는 파마가 받을 수 있죠. 지분 구조 때문에. 근데 파마가 어디 마일스톤이라든가 어디 기술 이전해가지고 돈을 벌면 로직스가 그걸 다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시총이 지금 2배지만 3배 정도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마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분 구조는 이렇고, 옥타버 펀드는 굉장히 지분을 많이 지금 늘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저 뉴스 자체도 15% 정도였는데 지분이 상당히 좀 늘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우 대표와 박소연 대표는 로직스와 파마를 절반씩 거의 가지고 있고, 메이슨 파트너스는 박소연 회장과 김진우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지분 반반 가지고 있는 회사죠. 거기서 파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둘이 이제 지분 싸움 하지 않도록 옥타버가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IDC 그 파프를 개발한 그 이제 대표가 이제 IDC 대표로 있죠. 여기 지분 100% 가지고 있고요. 호주, 벨기에 다 유한회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지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파마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좀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옥타버 펀드가 국부 펀드가 맞느냐? 이거는 지금까지도 아마 그 주주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내용이 틀렸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버 펀드는 어쨌든 이 프레스티지 그룹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신뢰가 있다. 예. 그리고 PVP 1510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드리면 임상 비용은 아직 충분히 있다. 2,100억 정도 남아 있고, 지금 허셉틴이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아바스틴도 이제 삼상해서 이제 비용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 그리고 PP1510에 대한 임상 비용 자체도 미국인 한 명당 1억씩 들 텐데 요거에 대한 체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 3년 이상은 2, 3년 정도는 충분히 돈 쓰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 까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허셉틴이 허가받은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 안심을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요새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니까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좀 신이 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어쩌다 찍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대해서 또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실까봐 또 질문도 간간히 올라오시고 해서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IR 이후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IR 때 한번 더 질의응답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Q&A 시간에 물어봐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내용 써주시면 저도 질문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